자, 일단 이번 주 이슈는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 풀린 건데요. 뭐 규제 지역 풀리면은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규제가 풀려도 뭐 큰 어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규제를 풀리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이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지자체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께서 모든 지자체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한 곳도 있다. 이게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규제를 해제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대놓고 하면 표가 깎이니까 속으로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데도 있었다. 부산은 해제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래 그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수도권에만 사실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데 거의 반에 대한 인구가 거기서 살고요. GRDP,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GDP는 엄청나게 많죠. 높죠. 뭐 거의 60% 이상 되죠. 수도권에 모든 게 다 몰려 있고 수도권에 또 집값이 문제고 하니까 중앙정부는 수도권에만 신경 쓰지 사실은 지방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게 이런 대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6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겨뒀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세종은 실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세종이 사실은 슈팅된 게 있죠. 그 천도론을 제기해서 민주당에서 행정수도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서 가격이 오버슈팅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서 펌프질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와장창 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오버슈팅이 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거기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아직 높고 미분양도 많지 않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종이 왜 안 풀렸습니까? 라고 지금 지역적으로 되게 반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숨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은 세종과 온도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계되어 있어서 시장 불안이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인천은 아까 일부 톡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정지구도 그렇고 서구 쪽에 되게 물량이 많죠. 금단의 그 이병헌이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은 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을 풀지 않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는 수도권을 되게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수도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천에 풀었다가 다시 불쏘시개가 돼서 불이 붙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수도권은 집값을 누르기 위해서 방어를 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의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 거래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지금 다주택
주택자 뭐 중간은 풀어줬지만 어찌됐든 1주택자들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그죠? 뭐 자기 집을 팔고 이렇게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릴 때는 대출을 깨야 되는데 1주택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지역을 풀어서 실수요자들, 실거주하는 사람들 갈아타기는 숨통을 좀 틔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취득세가 좀 풀려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풀지 않더라도 조정지역이었던 것이 해제가 되면 원래 8% 됐던 것이 그냥 3%로 되니까, 그냥 기본 세율로 되니까 좀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 취득세의 어떤 하향 효과도 분명히 사실 있는 거죠. 저 6월과 지금 지방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주택시장은 휘발성과 유동성에 있어 거시 경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또는 떨어지는 데 있어서 미국 패드의 파월의 발언,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즉 전 세계의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따라서 집값은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파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계 경제 시장을 갖다가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미국 패드의 파월 의장이죠. 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입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시장 착잡하게 되고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부분이 파월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금리 올리겠다가 긴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배가 12척이 남았다 그래서고 뭐 아직은 더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카드가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겁을 먹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들이,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계 경제 사정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규제 풀어도 집값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자, 휘발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뭐 휘발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렇지. 칼자루 들었으니까 뭐 가격 오르면 다시 조정 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거시적인 경제 측면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규제 푼다고 해서 급등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철저하게 입주 물량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대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뭐 이미 안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번 주는 더 떨어졌더라고, 시장 동향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21일 날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